안녕하세요. UA 진로진학센터 박성철 대치센터장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N수생 여러분들 처음 만나 뵙게 됐는데요. 고통스러운 날들에도 겪게 될 것이고, 또 작년도에 또 원하지 않았던 그 결과가 나와서 마음고생 하셨을 것 같은데, 이제 3월달 새 봄을 맞이해서 심기일전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욕망하는 내용들을 꼭 충족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어떻게 3월 이후에 그 재수, 상수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준비하면 좋을까, 그거에 대한 내용들을 간략하게 한 두 가지 정도로 압축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 재수, 상수 관련되어 있는 내용으로 나눠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보통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뭐 재수 학원, 여러 가지 학원들이 남아 있는데, 그 여러분들이 거기서 바로 재수 학원에 갈 거냐, 아니면은 특히 반수하는 학생 같은 경우 보면은 반수 시점을 언제로 잡아야 될 거냐, 그거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첫 번째 걸로는 내가 그러면 재수 학원에 대한 내용들을 어떻게 선택하는 게 바람직하고 언제부터 공부를 하는 게 좋을까에 대한 거를 첫 번째로 보고요. 두 번째 거 같은 경우는 올해 특히 작년도 교차 지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그런 열풍이 많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반수할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겠죠. 그러니까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 문과로 교차로 들어와서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사실 이제 그게 학교 라인만 높게 하려고 들어온 사람이 많기 때문에 판단해봐서 문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내가 공부를 하고 싶지가 않다, 한 번 더 공부를 해서 내가 혹시 반수를 했는데도 결과치가 안 좋게 나와서 내년도에 걸어놨던 문과 쪽에 있는 학교 라인을 잡을 수 없다면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거지만, 그렇지 않다면 한 번 더 해서 그 기회를 내가 가져보고 싶다, 그런 사례도 많거든요. 그리고 반수생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어느 시점에 들어가야 되고 무엇을 사전에 준비하면 좋을까, 그거에 대한 내용을 두 번째 걸로 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 재수학원, 내가 이제 재수를 해야 된다면 혹은 삼수를 해야 되는데 내가 학교를 걸어놓은 게 없다, 다이렉트로 지금 이번 시험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 그런 경우에 재수나 삼수에 관련돼서 어떻게 내가 공부해야 될까, 학원을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런 내용들인데, 지금 보면 옛날 같은 경우는 재수학원이 되게 심플하게 딱 두 가지밖에 없었죠. 일반적으로 그냥 도시에서 진행되는 일반적인 재수학원이 있었고, 조금 도심에서 좀 떨어져 있는 외곽 쪽에 있는 상대 좋은 곳에 배치되어 있는 기숙학원이 있어서 기숙학원에 다니거나 재수학원 다니거나 그랬었는데, 최근에는 재수학원에 대한 내용도 일반적인 재종반 말고 좀 스페셜하게 뭐 소수 단과 형태로 운영이 되는 재수반도 있고, 또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그 독학재수가 되게 많죠. 독학재수 장점이라 그러면은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고, 또 비용적인 측면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굉장히 많은 우리 그 효자들이 독학재수를 많이 선택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이제 코로나 경향 때문에 온라인 수업을 되게 일반적으로 많이 겪었잖아요. 그렇죠? 겪다 보니까 인강 중심으로 내 성적에 대한 것들을 케어할 수 있겠다 판단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독재학원 같은 경우도 많이 이용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아예 독재로 가지 않고 나는 나 혼자 시간 관리나 그런 문제들 해결에 대한 방법들을 찾을 수 있다, 자기 주술이 강하다, 이제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아예 독재도 안 가고 스터디 카페 같은 데에서 공부를 하고, 뭐 단과나 아니면은 그 과외나 이런 수업들 몇 가지만 첨부를 시켜서 하는 다양한 형태로 재수나 상수를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성향이나 또 갖고 있는 능력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 선택할 수 있겠죠. 꼭 굳이 재종반을 일반적으로 남들이 한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말하는 무슨 강남대성을 가네, 시대인재를 가네, 그런 얘기 하는데 꼭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에 맞춰서 능력에 맞춰 세팅을 하는데, 근데 제가 이제 이 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 특히 재수 상수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제 성공 실패에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보통 이제 재종 학원들에서는 재수를 하고 하면, 그런 학원을 다니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성적이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런 말들 많이 하는데 이게 일부 뭐 맞기도 하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수능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판단을 해보면, 지금 여러분이 보는 수능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되게 어려운 시험이 맞기는 맞는데, 수능 이전에 있었던 학력고사랑 비교를 해보면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학력고사 본 세대인데, 학력고사 같은 경우는 340점 만점인데, 체력장 20점 포함을 해서 340점 만점인데, 340점 만점에서 평균 90점 정도를 맞으면, 340점에서 평균 90점을 맞으면 306점이거든요.
306점 정도 맞으면 문과 계열로 예를 들면은 서울대학교 사회과학 계열에 있는 그 학과를 붙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 옛날에 있었던 고려대학교 법대 같은 경우도 290점 정도, 그러니까 87점대 정도만 맞아도 붙었단 말이에요. 학력고사는 사지선다인데 대단하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수능은 어때요? 오지선다죠. 오지선다인데도 예, 몇 문제 안 틀려야 한 자릿수 이내로 틀려야 뭐 고대연대 라인이 보이거나 말거나 하기 때문에 편차가 좀 심하단 말이에요.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들이 판단할 때는 수능이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수능은 원래는 1등부터 50만 등까지 등수를 쪼개는 시험이 아니라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등급을 나누는 그레이드를 나누는 시험이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의 난이도가 그렇게 높다고 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옛날에 봤던 학력고사 같은 경우는 각 등수를 하나하나 아주 슬라이스를 얇게 쳐줘야 되기 때문에 문제 하나하나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많았었는데 상대적으로 수능은 그런 편차가 좀 적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문제가 그렇게 아주 고급의 형태의 난이도 문제가 많지 않기 때문에 패턴으로 반복을 많이 할수록 연습량이 많을수록 성적이 그렇죠. 더 잘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재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삼수하고 사수하고 서울대 같은 경우 보통 오수 하잖아요.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그래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한 번 더 기회를 더 가져갔을 때 확률적으로 내가 좋은 성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반면에 서울대 같은 경우는 서울대를 갈 수 있는 경우와 갈 수 없는 경우에서 갈 경우에 가져갈 수 있는 메리트가 여러분 생각할 때 9,500만 가지가 더 많기 때문에 그죠? 그것 때문에 지금 아마 재수나 삼수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이 분명 있을 겁니다. 예, 그런 판단을 해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패턴에 대한 반복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이라면 내가 기본 유형에 대한 걸 어느 정도까지 내 것을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걸 전제로 하고 나서 그 기준을 기본으로 해서 내가 일반적인 재수학원이 맞는 건지 아니면은 내가 혼자서 공부하는 거에 좀 아무래도 여러 가지 그 욕망에 대한 거를 조절하기 어렵고 시간 같은 것을 지키기 어렵고 그리고 공부 양에 대한 내용들을 절대량에 대한 걸 따질 수 없다고 판단하면은 그런 학생들은 기숙학원 갈 수도 있겠죠. 자기 주도성에 대한 내용이 잘 되어 있고 사전에 일정 정도가 정제가 되어 있는 학생 같은 경우는 뭐 독재를 갈 수도 있고 스터디 카페를 갈 수도 있고 아무 데도 안 가고 혼자 자기 주도적으로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것들에 대한 판단을 내릴 때 물론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지만 판단을 내릴 때 조금 더 객관적이고 검증될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한테 검증을 받아보고 결정을 하는 것도 좋을 거라는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1년 더 공부를 하게 되면 저희가 보통 판단을 해보면 재종학원에서 일반 평균을 내보니까 한 47% 정도가 성적이 향상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레벨 정도까지 올라가는 게 한 절반 조금 안 되는 정도로 성적 향상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에 맞춰서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한 걸로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오랫동안 경험한 사람들한테 검증을 받아보시고 내가 잘할 수 있는 루트와 기간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을 해서 공부를 해본다면은 조금 더 좋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뭐 너는 지금 당장 이 유튜브 여러분들한테 너는 재종반 가야 되고 너는 독재를 해야 되고 넌 기숙을 가야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데이터와 성적과 공부하는 방식에 대한 내용들 또 얼마나 사전에 선행이라고 말하기는 웃긴데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잘 준비가 돼 있는지 그 내용들을 잘 검증을 해보고 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세팅을 할 때 여러분들이 재수를 했건 삼수를 했건 간에 N수생으로 누릴 수 있는 최대한의 특권들을 가져갈 수 있다고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너무 급하게 판단하지 마시고 사실은 이제 1월달, 2월달에 결정을 하고 쭉 나온 학생이 제일 좋은 학생인데 그게 안 됐다 그래서 너무 섣부르게 마지막까지 추가 학교까지 보고 마지막에 안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 학생은 급하게 덤비다가 이제 사실은 6평 때까지도 제대로 준비가 안 돼서 또 망가지는 사례를 저희가 자주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현재 내가 어느 정도를 준비를 하고 있고 이 준비되는 상황에서 몇 시간 정도, 몇 개월 정도를 어떤 패턴으로 연습을 하면 내가 원하는 성적이 나올 수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좀 살펴보시고 나서 학원이나 그런 내용들을 선정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마 이 방송 보고 있는, 유튜브 보고 있는 학생 상당수는 이미 학원 다 결정을 하고 나가고 있을 거예요. 아마 다 결정했는데 무슨 소리야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일반 재종반에 간 학생 같은 경우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수학 관련돼서 미적인 준비가 덜 돼 있는 학생이거나
탕구 관련되어 있는 내용에서 화학이나 물리나 기본적인 내용들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적인 학원에 갔을 때 학원에서 진행되는 시간표에 맞춰서 제가 공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그러면 과거 고등학교 때 했었을 때보다는 조금 더 나은 시간적인 분야가 나올 수 있겠지만 실제로 효율성에 대한 측면에서 봤을 때는 무조건 다 좋다고 보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재료반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재수 종합반 학원을 다닌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준비되어 있는 내용이 어디까지 있는지 검토를 해보시고 그 추가적으로 모자란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정확하게 케어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을 판단을 하시면서 병행을 하시던지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작년도에 넘어서 한 번 더 기회를 가졌다는 건 분명히 장점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이 수능 형태에서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올해 무조건 결과를 내야 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사실 상황은 작년도와 올해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작년에 공부할 때 내가 내년도까지 시험을 봐야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1년 더 할 생각을 하고 수능을 본 학생은 거의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이 준비해 놓은 상태에 맞춰가지고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시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세팅을 했으면 더 좋겠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이제 반수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 스타트 시점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고민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만약에 교차로 들어와서 학교 라인은 높여져 있는데 전공이 맞지 않는 경우라고 하면 저 같은 경우 반수를 고려한다 그러면 사실은 그 친구들은 이름만 반수지 다이렉트로 진행을 해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바로 지금 시작을 하셔가지고 재수랑 똑같이 진행을 하셔도 돼요. 물론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학교 중에 일부 학교 같은 경우는 바로 휴학이 안 되고 한 학기 동안 학교를 다녀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 상당수는 그 관련된 학점이나 학교 생활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주 냉정하게 수능에 관련되어 있는 거나 올해 입시에 대한 걸로 생각을 해본다면 그 학교 생활에 관련된 요소는 분명히 로스가 있어요. 제가 뭐 학교를 뭐 다니지 말아라 딱 찍어서 이야기 드리는 건 아닌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입시에 대한 내용에서 반수를 고려한다면 지금 이 유튜브를 보는 순간 여러분들은 내가 조금 모자랐던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설령 학교를 걸고 준비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미리미리 선행 형태로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보통 그런 계획이 잘 안 되고 흘러갔던 학생 같은 경우에 언제 결정하냐면 5월 달에 연세대학교 아카라카 축제 지나고 나서 결정해서 들어오는 사례가 되게 많아요. 실제로 해보면 학교 다니다가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연세대학교 아카라카 축제 보고 나서 연대 가야겠는 걸 고대 입시렌티 보고 나서 고대 가야겠는 걸 그런 식 생각하고 오는 경우가 있다고요. 농담 같지만 실제로 그래요. 근데 그런 경우 다 좋은데 사전에 준비를 조금이라도 더 한 학생이랑 준비를 하나도 안 하고 6평 지나고 들어온 학생이랑은 분명히 점수에 편차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입시를 고려한다라고 하면 지금 바로 진행을 하시거나 잘 판단이 안 서죠? 그럼 저 같은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이걸 내가 지금 어느 상황에서 어떻게 개입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반수를 해야 된다면 어느 과목, 어느 내용을 언제 정도까지를 마무리를 해야 되는지, 포트폴리오를 내가 꼭 그러면 정시, 수능에 대한 내용만 해야 되는지, 그런 판단에 대한 내용들 사실 여러분들이 물론 현재 고3보다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꼭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공부를 많이 한 거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의 계획을 제대로 짜지를 않았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볼 때는 큰 편차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섣불리 결정하지 마시고 주변에 저 같은 사람이거나 선생님들 만나가지고 물어보시면 다 답변해 드릴 겁니다. 그분들이 뭐 개인적인 이해관계나 관계없이 최대한 여러분들 입장에 서서 이야기 해줄 거라 믿을 수 있으니까 그 믿음을 전제로 하셔가지고 꼭 물어보시고 진행을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N수생 관련돼서 제가 3월달 봄맞이에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 공부를 많이 해라 어쩌고 저쩌고 사실 다 필요가 없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전력에 맞춰서 어느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세팅할 수 있을까, 그것에 관련되어 있는 스터디 플랜 자체만 잘 짜셔도 여러분이 3월 15일 전까지 그 플랜에 대한 내용만 제대로 짜셔도 여러분들의 입시는 거의 절반 이상 성공한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파이팅 하시고 올해 꼭 여러분이 원하는 욕망이치를 달성할 수 있길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이후에도 더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만나뵐 테니까요. 꼭 좋아요, 구독 해주시고 다음 좋은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